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배팅을 위하여 열심히 분석하는 스포츠 왕제입니다. 조합픽은 스포츠 가족방에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입장 방법은 영상 하단의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여러분을 토방에서 머리를 식혀드리고자 준비한 분석입니다. 분석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경기를 분석하지는 못하니 꼭 알람 설정해 두시고 긴급하게 올라가는 영상에 대한 분석과 정보 및 결과 예측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경기는 스파르타 프라하 대 리버풀입니다. 먼저 프라하는 유로파리그 16강 플레이오프에서 터키의 강호 갈라타사라이를 만나 원정 1차전에서 3대2로 패배를 기록했지만 홈에서 치른 2차전에서는 4골을 터뜨리며 4대1로 승리하고 16강에 올랐습니다. 두 경기에서 총 3장의 레드카드가 양팀에게 주어졌을 정도로 혈전을 이어갔습니다. 프라하의 16강행이 결정된 2차전에서는 후반 늦게 터진 루카스 하라슬린과 얀 쿠차의 쐐기골이 나오기 전까지는 매우 팽팽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비록 프라하는 16강에 오르며 기쁨을 만끽했지만 리버풀을 만남으로써 다시 큰 걱정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프라하는 유럽 대회에서 잉글랜드 클럽만 만나면 좀처럼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지난 16경기에서 단 1승밖에 챙기지 못했고 프라하는 지난 2011 시즌 유로파리그 32강전에서 리버풀을 만났으며 당시 두 경기 총합 1대0으로 무릎을 꿇고 탈락했습니다. 프라하 공격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세르비아 출신의 벨리코 비르만체비치의 발끝은 리버풀로서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대회를 통틀어 지난 5경기에서 한 골 4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함께 이 선에서는 하라슬린과 함께 리그에서 팀에 많은 승리를 가져다줬습니다. 다음 리버풀은 유로파리그 조별 예선 2조에서 4승 2무를 기록하며 1위로 조를 통과하고 16강에 진출했습니다. 당시 6경기에서 17골을 쏟아붓는 강력한 공격력을 자랑하며 여유롭게 그룹 예선을 치렀습니다. 리버풀은 모든 대회를 통틀어 치른 지난 6경기에서 전승을 거두며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첼시와 치른 컵 결승전에서도 승리를 거두며 시즌 첫 우승컵도 들었습니다. 이번 매치업에서 당연히 리버풀 승이 정배로 여겨지고는 있지만 선수단이 간과하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유로파리그 노가웃 라운드 원정에서는 최근 11전 3무 7패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리버풀은 현재 연쇄적인 부상으로 선수단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특히 팀의 핵심인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나 이번 유로파리그 3골은 득점 중인 모하메드 살라의 부상은 뼈아픕니다. 위르겐 클롭 감독은 이번 1차전에서 볼을 앞으로 운반하는 데에 특화된 공격수 루이스 디아즈를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비록 프라하가 최근 홈에서 무패를 달리고 있지만 리버풀을 상대로도 이 기록을 이어가긴 어려울 것입니다. 분명 축구에서는 상성이라는 것이 존재하며 최근 이어지던 잉글랜드 클럽 상대로 기록한 저조한 승률을 끌어올리지 못할 것입니다. 리버풀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AS 로마 대 브라이튼입니다. 먼저 로마는 유로파리그 16강 플레이오프에서 페예노르트를 만나 1차전 원정에서 1대1로 비긴 후 홈에서 치른 2차전에서 1대1 무승부 이후 연장 페널티킥에서 4대2로 이기며 극적으로 이번 대회 16강행을 확정지었습니다. 두 경기 다 먼저 페예노르트에 실점한 후 동점골을 터뜨리며 만회하는 구도로 이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페예노르트의 짜임새가 더욱 좋았고 좋은 기회도 근소하게 더 많았지만 중요한 골 기회를 살리고 실리적인 결과를 얻어낸 쪽은 로마였습니다. 로마는 최근까지 팀을 이끌던 주제 무리뉴가 해임된 이후 팀의 레전드 수비형 미드필더 출신 다니엘레 데 로시가 지휘봉을 잡으며 체질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데 로시는 팀에게 더 강력하고 컴팩트한 전방 압박을 요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상대 전술에 따라 수시로 포메이션을 바꾸며 맞춤형 전술로 승률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든 대회를 통틀어 지난 5경기에서 3승 2무를 기록하며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유로파리그에서만큼은 상황이 다릅니다. 로마는 홈에서 치른 지난 유로파리그 4경기에서 3번이나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팀의 핵심 선수는 공격을 이끌고 있는 파울로 디발라입니다. 최전방이든 이선이든 측면이든 어디서나 팀에게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상대 수비진에게 위협이 되는 선수입니다. 올 시즌 세리에 A 19경기에서 12골 7도움을 기록하며 경기당 평균 하나의 공격 포인트를 가져가고 있으며 특히 최근 리그 2경기에서는 4골 1도움을 작성했습니다. 다음 브라이튼은 유로파리그 조별 예선 B조에서 4승 1무 1패를 기록하며 1위로 16강 티켓을 손에 넣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6경기에서 단 5골밖에 실점하지 않은 탄탄한 수비력이었습니다. 로베르토 데 제르비 감독은 2명의 중앙 미드필더부터 시작되는 강력한 빌드업을 토대로 상대가 볼을 점유하는 시간을 최소화함으로써 공격 찬스를 애초에 차단하는 방식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브라이튼은 이번이 첫 유럽 클럽 대항전 참가인 만큼 낯선 이탈리아 원정이 주는 부담감을 떨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06 시즌 볼튼 이후 처음 맞는 유럽 메이저 대회에서 바로 노가웃 라운드에 진출한 첫 잉글랜드 클럽이 됐습니다. 이번 경기 브라이튼에서 눈여겨봐야 할 선수는 중원의 사령관 파스칼 그로스입니다. 이 독일 출신 수비형 미드필더는데 제르비 감독의 라인업에서 절대로 빠지지 않는 핵심 선수로 팀이 공을 점유하고 경기를 장악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비록 많은 골을 넣는 선수는 아니지만 올 시즌 리그 25경기에서 10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부상으로 이탈한 최전방 스트라이커 주앙 페드로와 측면 윙어 미토마 카오루의 공백은 분명 아쉬운 대목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양팀 모두 승산이 있고 할 말이 있는 1차전입니다. 로마는 최근 홈에서 치른 유로파리그에서 대부분 1대1로 무승부를 거뒀으며 브라이튼은 핵심 공격진의 부재 속에 다득점을 가져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프라이부르크 대 웨스트햄입니다. 먼저 프라이부르크는 유로파 조별리그 A조에서 2위를 차지한 끝에 32강에 진출했으며 32강에서 랑스를 제압하고 16강에 올랐습니다. 랑스와의 32강전에서 프라이부르크는 2차전에서 연장전까지 가는 혈전 끝에 미카엘 그레고리슈의 결승골로 2차전 총합 3대1을 만들며 극적인 승리를 맛봤습니다. 리그에서는 다소 기복이 있는 경기력으로 9위에 올라 있고 최근 6경기 2무 4패로 부진한 모습입니다. 그나마 지난주 바이에른 미넨과의 홈 경기에서 2대2로 무승부를 거두면서 저력을 보였다는 점은 고무적입니다. 한편 프라이부르크가 앞선 조별리그 A조에서 웨스트햄에 이미 2차례 패했다는 점은 불안 요소입니다. 프라이부르크는 당시 조별리그 2차전 홈 경기에서 1대2 6차전 원정 경기에서 0대2로 웨스트햄에 패한 바 있습니다. 다음 웨스트햄은 조별리그 A조에서 5승 1패를 기록해 1위로 16강에 올랐습니다. 특히 16강 상대가 A조에서 2차례 맞붙어 승리했던 프라이부르크라는 점에서 자신감 있게 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더불어 웨스트햄이 최근 부진을 벗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 역시 호재입니다. 8경기 무승에 빠지기도 했던 웨스트햄은 최근 2경기에서 간만에 연승을 기록해 반등의 불씨를 살렸습니다. 미드필더 루카스 파케타가 복귀했고 제로드 보웬이 최근 2경기에서 3골 1도움을 기록하는 등 선수단의 폼도 어느 정도 돌아온 모양새입니다. 특히 보웬은 올 시즌 17골을 득점하며 팀의 주포로 활약 중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올 시즌 두 팀이 유로파리그에서 맞붙었던 2경기에서 웨스트햄이 모두 승리했다는 점, 그리고 프라이부르크가 최근 치른 2경기에서 모두 승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웨스트햄의 원정 승리가 점쳐집니다. 웨스트햄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경기는 AC 밀란 대 프라하입니다. 먼저 AC 밀란은 유로파 16강 플레이오프에서 스타드 렌과 1승 1패를 기록했습니다. 홈에서 치른 1차전에서 3대0 완승을 거둔 뒤 렌의 홈에서 치른 2차전에서 2대3으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2차전을 사이에 두고 병행한 리그 2경기에서 1무 1패를 기록하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16강전 진출을 결정지은 뒤 수비가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줬고 오랫동안 리그에서 득점을 기록하지 못했던 AC 밀란의 공격수 레앙이 득점포를 가동하기 시작해 16강전에도 좋은 공격력이 기대됩니다. AC 밀란은 주말에 치른 라치오와의 세리에 A 원정 경기에서 무실점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이 경기에서도 레앙은 VAR을 통해 골이 취소되기는 했지만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홈에서 더욱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AC 밀란은 2차전 원정 경기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격 중심의 전술에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프라하는 조별 경기에서 AS 로마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AS 로마와는 각자의 홈에서 승리하며 1승 1패를 기록했습니다. 원정에서 먼저 치르는 경기 일정이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최근 원정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이어오고 있어 승점 획득에 대한 작은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프라하는 지난 10월 AS 로마 원정 경기 이후 최근 9번의 원정 경기에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번 시즌 리그에서 치른 12번의 원정 경기에서도 8승 3무를 거두며 무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겠다는 각오입니다. 최근 주요 미드필더 자원들이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해 있어 프라하는 공격적인 경기 운영보다는 승점 한 점을 노리는 안정적인 경기를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두 팀은 이번 유로파 16강전에서 첫 맞대결을 펼칩니다. 하지만 슬라비아 프라하는 조별 경기에서 로마 원정 경험이 있어 원정 경기에 대한 준비를 잘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격적으로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2차전 원정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모든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이는 AC 밀란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AC 밀란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분석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은 초안 분석 내용이며 더욱 세밀한 분석 자료와 최종 조합픽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조합픽은 스포츠 가족방에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입장 방법은 영상 하단의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프로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프로토를 좋아하는데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으로 수익률 극대화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토토는 단지 운으로 하는 게임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분야 전문가들이 존재하듯 프로토도 전문가들이 존재합니다. 경기 전 다양한 분석 자료 확인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90% 이상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